예, 여러분, 평창올림픽 개막식, 잘 보셨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죠? 비판도 많고 심지어 어디서는 뭐 파토 나길 기대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성공을 기원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 그러한 평창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그건 오늘의 일이고요. 그런데 오늘의 이제 기사라든지 방송을 이제 조금 이제 올림픽과 조금 관련된 거지만은 보다 보니까 새로운 아주 희망을 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전까지 우리 이제 정치 관련돼서 좀 많이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야이든 뭐 그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간에 보수 정파이든 진보 정파이든 다 함께 합세해가지고 나아가는 국민의 이득과 국민 뜻하고는 그렇게 다 일치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기타 상류층의 이해관계에 딱 맞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 은연중에 이제 담합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거로서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뭐 그냥 이 목소리는 가끔 내더라도 제하에서 정치에는 반영이 안 되고 참 답답한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제가 이전에 이제 녹화한 많은 강의들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보수 진보가 앞에서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뭔가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한 게 인터넷 뉴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앞으로 동양 삼국에서 이제 계속 올림픽을 진행되면서 이 북경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자주 말하는 베이징 올림픽이 그런 혀돌아가기 힘들고 발음도 어려운 그게 아니라 북경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2008년 진짜 북경 올림픽 이전에 동계가 아니라 하계 올림픽 했을 때 저희 어린 조카가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이제 그거 북경 올림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저녁에 KBS 뉴스에서 다른 이제 올림픽들 얘기 기사를 하면서 장춘 동계 올림픽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흔히 여태까지 건뭐 장춘인가 좀 상당히 발음 힘든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렇게 장춘 동계 올림픽. 이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이제 언어학계에서 많이 계속 문제되어 왔던 현지어 발음주의니 뭐니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한자의 완전한 사용의 해금과 완전한 교육과 사용을 이제 주장하는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걸 반대한 쪽은 물론 정치적인 것이 동기에 있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 있고 학자라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한자 없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자 그런 얘기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김창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이제 사용을과 교육을 주장하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자를 사용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보수 정치 쪽이 뭐 50부 100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간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자 명패를 한 쪽이 더민당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나마 그 자유한국당은 조금 있잖아요. 이제 그나마 뭐 열에 하나나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그 보수 쪽을 약간은 그러니까 두둔하는 쪽입니다. 이제 김찬진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이제 분들도 대체적으로는 하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한글 전용 것이 이제 공산주의 빨갱이 그 근원은 그것은 맞는 거니까요. 그 색깔론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 지침 제1조가 이제 어느 나라에든 들어가면 언어를 바꿔라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현지어 발음주의 이거가 그러니까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하고 뭐 장춘을 뭐 어쨌든 이상하게들 자꾸 발음하는 이런 거 사람 인명 습근평
요새 뭐 하도 그러니까 뭐 시진핑도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 한자 발음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그렇게 많이들 바꾸고 있죠. 그런데 그 한자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현지어 발음 이런 것이 잘못됐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자어 발음 그대로 써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물론 그쪽이고요. 그런데 뭐 중국의 발음을 현지어대로 발음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현지어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경어하고 그 북경어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표준어하고 경상도 전라도 말이 다른데 하물며 중국에서 북경어하고 그 표준어 주로 만주어가 많이 들어간 그 표준어하고 그 중남부 발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철 같은 거를 이제 중국에서 DT해야지만 뭐 광동어까지 안 내려가도 상주 그 절강성 아니 강소성 조금 남쪽이요 강남 거기만 가도 니치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하고 비슷한 우리 발음.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제 그 평안도 북쪽은 천지를 편디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도 북쪽은 티안안문, 천안문을 이렇게 하지만 중국도 남쪽에 가면은 천안문이라 천안문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철을 티에라고 하지 않고 치에라고 하죠. 이제 남쪽만 가도. 그러니까 중국 그 현지에서도 한자만 같지 발음은 제각기도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현지 발음 한다고 해서 중국 표준어를 따라서 이렇게 그 발음 따라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중국의 속국으로서 중국의 북경 표준어를 따라한다는 그런 과잉 충성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는 건 이른바 현지어가. 그리고 옛날에 중국인 한국 유학생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그 현지어 발음인지 뭔지 안 좋다니까 자기네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출신의 한국 유학생. 왜냐하면 뭐 베이징 그런 식으로 해봐야 자기네도 발음하고 다르고 자기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그러면서도 여기 한자 발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이제 재밌는 것도 아니죠. 쓰기나 서글픈 거죠. 이런 이제 현지어 발음이니 뭐니 한 걸 더 주도한 게 오히려 이제 이 이른바 진보니 뭐 좀 과격한 사람 빨갱이란 말도 듣는 이런 세력이 아니라 이른바 속칭 보수라는 세력 중에서 상당히 이런 걸 밀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보수는 이제 친미라는 그런 이제 좀 아주 단선적인 그냥 사고 방식으로 근래 세력구의 분포로 그 보수라는 건 진짜 수천 년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의 뿌리 이런 거하고 연관돼야 진정한 보수인데 단지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급진 세력인 북한과 이제 벗어나도록 도와준 게 미국.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테 가까워지는 게 그러면 보수다 가까워지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발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북경 같은 것도 다 영어에서 베이징이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대로 하고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라는 걸 전혀 인정 안 하고 중국의 모든 지명과 인명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게 바로 이른바 현지 발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히려 뭐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영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러니까 맹목적 미국 따라가는 그런 쪽이 오히려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진보 좌파 진보 이쪽은 그런 행위를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은 응당 이제 이런 거 이제 한자를 제대로 살리고 전통 문화를 살리고 국가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자기네들이 이제 친미에 미국에 가까워지면 이제 국민은 이제 좀 무식하게 놔두고 그래야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의 언어를 이렇게 자꾸 바꿔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물론 또 그렇다고 진보 좌파가 잘한 거냐 하면 그런 것도 하나도 없죠. 이런 걸 방관했죠. 이걸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영어 기준으로 자꾸 중국이나 이런 쪽에 지명 민명을 표기하는 건 한자를 안 쓰는 건 도움이 되니까 좌파 이쪽 진보 좌파 이쪽도 한자 안 쓰는 데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묵시적으로
따랐고 이것이 바로 국민 다수는 과거에도 그냥 꽤 오래됐습니다. 인터넷에서 네티즌이 왜 성룡이라 부르지 못하냐. 중국 배우 성룡이라고 잘 부르고 왔는데 청룡이라고 부르라고 갑자기 강요를 하고 이게 무슨 짐입니까? 국민 대다수 원하지도 않는데 정부나 그런 데서 자꾸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불편한 발음을 억지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따라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 음악의 아버지 바하라고 옛날부터 불러왔던 걸 갖다가 괜히 영어 응? 우리는 영어 바하 할 때 CH는 그냥 히읗 발음 그대로입니다. 모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에 바가 있으니까 발음을 하기 좋게 바하 했는데 그걸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 CH 없는 거는 모음 없는 건 무조건 흐로 해야 된다고 바흐라고 하고 자꾸 강요하죠. 근데 바하라고 하고 싶은데도 근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희소식인지 올림픽 중계에서도 토마스 바하라고 공식적으로 발음하더라고. 이건 참 너무나도 반가운 얘기입니다. 바흐하는 이상한 식으로 자꾸 그런 우리가 왜 그런 억압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억압입니다. 왜 자꾸 더 편한 발음이 있는데 자꾸 더 그렇게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배터리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배터리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이건 또 별개로 또 이건 좌파 진보 쪽에서 동의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배터리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무조건 일본의 발음에서 이게 일본하고 떨어지나 거리를 두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거죠. 이렇게 국민은 언어적인 억압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소나마 이렇게 해방의 숨통이 트여졌다는 거에서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 보수 세력에서 설사 이런 진짜 정말 그런 모자라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을 한자 발음대로 한다고 습근평 동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직 습근평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는 안 됐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자 발음 그거 제대로 하는 걸 갖다가 또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멍청이 보수 세력 있으면은 만약 그런 데면 저 보수 안 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한자 발음이 북한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해야 된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가의 정책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국민을 이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아직 어리거나 젊은 국민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조건 무슨 뭐 믿고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배우고 익힐 그런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20세부터 차참 성숙하니까 완전히 아니래도 그때부터 국민 대체로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국민에겐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 뜻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한자 한글 뭐 말이 많은 거 그런 거 아니라 한자 2000년 동안 써왔고 그랬으니까 한글은 500년 동안 여진족이 들어왔을 때부터 통합해서 함께 써왔으니까 둘 다 완전히 배우면 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쓰는 거는 자유로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뭐 강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하는 건 뭐로 해야 된다. 그것도 물론 강제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도량형에서 평수를 쓰든 미터법을 쓰든 물론 학문적인 거에도 좀 정밀한 걸 요하니까 미터법을 쓰는 게 좋겠죠. 하지만 왜 억지로 자꾸 그냥 뭐 집 아파트 30평 60평 잘 익혀갖고 써왔는데 물론 아직 학생일 때는 미터만 배웠을 때는 오히려 평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생각하면 다 알죠. 그리고 우리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단어를 한 음절로 얘기를 하지 미터도 옛날에 미라고 했지만 그것도 일본에서 그런다고 그렇게 못 쓰게 했죠. 그러니까 100미, 1000미 그러다가 100미터, 제곱미터 뭐 그런 식으로 이거 억지죠. 이제 이른바 한자가 아닌 이른바 우랄 알타이어 계통 이른바 순 우리말이라는 하는 것 언어는 이제 좀 조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좀 조어를 만들고 그래서 제곱미터, 세제곱미터인데 이런 거를 계속 일상적으로
아파트 당신네 몇 평이야? 아, 우리 5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발음 너무 힘들고 우리나라는 그 영국 사람, 미국 사람도 아니고 몽고나 만주 사람도 아닙니다. 오치르바트니 뭐 누르와찌니 그런 쪽은 좀 기다라는 발음들 많이 하지만 우리는 평수 그렇게 몇 평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물론 이제 발음이 짧은 대신에 그만큼 또 어떤 묘한 억양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할 때 소하고 소 작을 때 할 때 소하고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미묘한 것들 한글로는 표현 못하는 여러 미묘한 발음 장단음은 물론이고 이런 걸 다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살리는 방법을 정신적으로 하고 이런 건 다 정부가 뭐 힘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국민 뜻에 맡겨야 됩니다. 국민의 에게 모든 정보와 지식 교육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국민 뜻에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짜 아주 너무 미세한 혹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는 미세한 변화를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언어부터 우리가 국민에게 가장 가까워게 돼 있는 언어부터 이제 국민 뜻에 맞는 그러한 언어 정책을 함으로써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 정부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평창올림픽 얘기를 했으니 또 뭐 마무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판도 많고 여러 가지 것도 많았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성공을 바라야 하고 그리고 이제 태극기 시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공동 입장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태극기가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고 이게 크게 개항이 됐고 애국가가 있었고 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또 어떻게 뭐 얘기할 그럴 만한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성화점화할 때 이렇게 우리 선수들 우리 이제 교대로 운동장을 돌다가 나중에 이제 남북 선수가 이제 어떻게 쫙 이제 계단을 올라갔죠. 마치 그게 하이라이트이고 일부에서는 이대로 이제 저들 사람들이 점화하냐, 둘이 화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대도 하고 아나운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그 말이 있던 그 김연아 씨가 나와서 이제 점화를 했죠. 사실 이제 김연아 씨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좀 선수로도 이 좋은 홈그라운드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참 나중에 이게 점화를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여를 하고 이제 잘 됐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남북이 협력해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결실 마무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다는 그러한 상징을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점화라고 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